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3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8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2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명식을 보게 되면 무술년, 갑자월, 갑술일이 되고 일진은 갑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을 보면 갑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자, 어제가 대설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대설 절입 시간을 지나면서 갑자월로 개해월에서 갑자월로 바뀌게 됐고, 앞으로 한 30여 일 가까이 이제 갑자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수가 가장 왕할 때죠. 자월은. 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뭐 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물이겠죠. 물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해월, 자월, 축월, 해자, 축월은 이거는 계절로 보면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 겨울. 그래서 자월 같으면은 초겨울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해월 같은 경우는 초겨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하죠. 중동. 가운데 중자, 버금 중자에서 중동이라고 합니다. 저기 어디 부천 쪽 중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중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축월은 이제 개동이라고 하죠. 끝개자에서 개동이라고 합니다. 이 개자 들어가는 거는 다 그 늦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봄하면 개춘이라고 하는 거고, 여름은 개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늦 가을은 개추라고 하는 거고, 늦 겨울은 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모자도 붙이기다 보다 뭐 모추는 뭐예요? 이것은 늦봄. 그 다음에 모하라고 하는 것은 늦 여름. 그 다음에 모추라고도 있죠. 늦 가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늦 겨울은 모동이라고도 해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제 명리를 좀 하다 보면은 그냥 갑목이 겨울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초겨울에 태어났다 뭐 깊은 겨울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뭐 중동에 태어났다, 엄동에 태어났다, 개동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계절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개하라고 하는 것은 미월이를 말하는구나. 모춘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을 말하는구나. 모추라고 하는 것은 수월을 말하는구나. 또는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축월을 말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수가 가장 왕할 때고 그야말로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계절로는 이 겨울이기 때문에 아주 춥다라고 아주 춥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춥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집에 냉장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냉장고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야말로 냉장고가 있고 물을 얼릴 수 있는 냉동고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실 같은 경우는 뭐 추천 온도가 적정 온도가 뭐 2도에서 한 4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 냉장고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냉동실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은 영하 22도로 쓰고 있어요. 우리 집은. 자, 영하 22도에 고기를 넣는다거나 생선을 넣는다거나 물을 넣는다거나 아이스크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얼게 되죠. 만약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뭐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데는 영하 뭐 10막에 내려가면 뭐 40도, 50도도 내려가죠.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쉬운 말로 군대에서도 많이 그런 거 해보죠. 그냥 노상 방뇨를 하게 되면 방뇨를 하는 순간 오줌이 다 얼어버립니다. 바로. 물론 저도 뭐 30도, 40도에 가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뭐 그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런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군 제 친구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군은 되게 산 높은 곳에 이제서 하는데 영하 한 20도, 25도는 그냥 금방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옴싹달싹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해월, 자월, 축월은 그와 같이
춥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사주를 볼 때 아주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자월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여일 가까이 하게 되는데 계속 저는 강조를 할 겁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굉장히 추운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일단은 자월 하게 되면 춥다라고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천간으로 임수나 임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자월에 수가 범람하는 걸로 물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근데 일단은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개념은 계절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계절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내년 기해년 여름 4월, 5월, 미월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4, 5, 미월은 엄청나게 더운데 작년 여름처럼 그 정도 더운 게 아니라 특히 5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뭐 열대지방 막 40도, 50도 뭐 미국 무슨 뭐 옐로우스톤 같은 데는 뭐 40도, 50도 올라가 가지고 뭐 아스팔트에다가 계란을 넣으면 바로 익는다 그러죠. 그 정도 뜨거운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사주를 보는데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나면 자 간목일간뿐만 아니라 십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건 병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건 무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건 경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건 그리고 임계수가 자월에 태어나건 겨울이다라고 하는 환경적인 거는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식관이 자월에 태어나든 뭐 해월에 태어나든 가장 절실한 것은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죠. 어떤 것도 생의가 없게 돼요. 생기생일은 뭐예요? 뭔가를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어떤 생의, 어떤 새끼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 어떤 생기, 이러한 어떤 생명의 원천적인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춥게 되면 모든 만물의 기운이 축장됩니다. 축장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우리도 그렇죠. 한겨울 되면 밖에 나가게 되면 찬바람 모진바람 싹 불면 어떻게 돼요? 외투를 바짝 웅크려들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춥게 되면 움직임도 없게 되고 어떻게 그때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화가 몇 개 있으면 좋을까요? 한 개? 두 개요? 대개 화라고 하는 것 동절에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요. 다다익선이라 그러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령인 자 하나 빼고 다 병정화 뭐 여기도 뭐 화 여기도 화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그야말로 자월인데 다 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다 화다. 이거는 뭐예요? 겨울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에 가뭄 드는 거 아시죠?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겨울 가뭄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경상도 쪽 같은데 경상남도 쪽에 뭐 예전에도 눈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봄에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죠. 봄에 가을에 비가 안 오게 되면 겨울에 눈비가 안 오게 되면 그와 같이 사주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화토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기가 토가 많게 되면 토가 수를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화가 많게 되면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가뭄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이건 이해하시겠죠?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학적인 거 있죠. 특히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나 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명 같은 것이 다 그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월에도 자월 겨울에도 가뭄이 든다라고 하는 개념, 이건 뭐 해월이나 자월에 화토가 많고 수가 뭐 월령에 딱 하나만 있다 이러면은 겨울에 가뭄 드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절실히 필요하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냐, 뭐 지지로 한두 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두 점 있고 천간으로 병화나 정화를 투출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지지로 한두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지로 한두 점은 뭐 인목이 있다거나 사화가 있다거나 오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뭐 사오화가 있거나 인사가 있거나 뭐 인오가 있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오화하고 술이 있어도, 술토가 있어도 이건 옷을 반합 회곡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천간으로 뭐 병화가 있거나 정화가 있는 정도, 이 정도면은 겨울에 한기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그 정도 온기를 갖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한 겨울이 있죠. 그냥 이게 두꺼운 외투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뭐 점퍼 정도만 입고 나가도 겨울에 안 추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로 한 점에 천간으로 병정화 두 점이 투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지지로 두 점 정도, 천간으로 한 점 정도 돼 있으면 그 정도의 온기를 갖게 되는데, 자월, 해월, 축월 이 동절기에는 화가 아무리 왕해도 염렬해지진 않아요. 겨울에는 화가 아무리 많아도 여름같이 염렬해지지 않는다. 이거는 명심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많다고 해서 기온이 뭐 40도, 50도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겨울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기본이 영하 3, 40도 이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화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초봄 정도에서 한 10도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해자 축월에 화가 많다고 해서 뭐 4, 50도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염상격이 해자 축월의 염상격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가 왕해가지고 막 기온이 막 다 전체가 불기둥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용광로 속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2000도가 넘어가죠. 텅스텐 같은 거 녹이려면 3000도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염상격이고요. 해자 축월의 염상격 대봤자 10도, 20도예요. 그죠? 많이 올라가 봤자. 이 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겨울에는 화가 아무리 많아도 염렬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염상격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죠. 자, 요번엔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에 해당이 되는데, 왜 간목은 양이고 자도 양이죠. 근데 양 대 양이면 원래는 편인이 돼야 되죠. 편인. 맞잖아요. 양 대 양이면 편인이고, 양 대 음이 돼야, 아니면 음 대 양이 돼야 정인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왜 양대 양인데 정인으로 보느냐 하면, 자, 자중에는 지장간이 임수와 개수가 있어요. 그죠?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역이 해당이 되는 거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달 해월에 무갑임의 임수가 자월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기운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해서 이걸 역이, 지난달에 본기의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남을 여자를 써서 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개수가 이 자월의 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장간은 자오묘유는 원래 두 가지밖에 없죠. 물론 오라고 하는 것은 병기정이 있는데, 그거는 화토를 동궁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병화, 정화하고 기토를 그냥 같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자, 그래서 가불도 묘도 가불이 있고, 유도 경신이 있고, 자도 임계가 있어서 기가 하나로 몰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 용신을 취할 때나 격을 취할 때는 이 역이인 임수로서 격을 취하지 않습니다. 항상 본기인 개수만 갖고 격을 취해요. 그러니까 자수는 곧 개수인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 아니라
정인격이 되는 거예요. 정인격.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높아지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임신시가 되면 이거를 자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을 했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이게 임수가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에는 물론 지장간은 임계수가 같이 있긴 하지만은 격이나 용신을 취할 때는 임수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격이나 용신을 취할 때는 자중에 있는 개수만 취하는 거예요. 본기만. 알겠죠? 임신이 시가 된다고 해서 이게 편인격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일지를 놓고 보면은 술토가 있죠. 그래서 일주는 갑술 일주가 됩니다. 갑술 일주가 되고요. 자, 요거 이 시는 아직 이게 갑자시부터 시작은 하는데 아직은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일단 3주만 놓고 보는 것이죠. 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일지의 술토를 보고 연주에도 무술토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비록 원래 자월은 화토가 약할 때예요. 해월은 절지에 해당이 되고 이 자월은 화토가 자월이면 이거는 태지에 해당이 돼요. 태지에 해당이 돼서 원래 화토는 태지에 해당해서 약한데 이렇게 무술토가 있고 이렇게 술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이 토라고 하는 것도 세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수의 생조를 받아서 왕할 것 같은데 동절에는 그렇게 왕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얼어 있기 때문에 이 수가 목을 생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겨울에 나무한테 얼음 주면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나무가 오히려 죽게 되는 겁니다. 화가 있었을 때 이 물이 녹아서 목을 생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 얼어 있는 나무잖아요. 그죠? 얼어 있는 나무고 그 다음에 토가 많게 되면은 이 간목이 이 토를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토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죠. 자, 월간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게 비견이 투출되어 있어요. 모양새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게 무토를 제하고 있죠. 이 무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7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능히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제할 수가 있는데 이 간목이 토를 제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 이 생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를 아까 말했던 임신시를 한번 볼게요. 임신시로 놓고 보게 되면은 물론 자중에 임수가 투출된 건 아니지만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게 자라고 하는 원령에 통근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시지의 신금도 임수가 통근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면은 한 겨울에 수가 이거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다목부가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수범목부라고도 하죠. 나무가 물에 뜰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가 이 임수를 제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에 댐이 하나 큰 물이 나가지고 저기 캄보디아인가 거기 SK 그쪽 건설에서 댐을 짓다가 댐이 무너졌죠. 그때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막 쓰나미가 나듯이 온 여러 그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됐는데 자월의 임수가 저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물날간 날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연주에서 무토가 있게 되면 이 무토가 이 수를 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간목이 있게 되면 이 간목이 얘를 파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용신으로 써서 편제인 무토를 용신으로 써서 이 왕수를 제해야 되는데 비견이 있어서 이 무토를 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이 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댐을 비견이 무너뜨리는 것도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범람합니다. 그러면 일간인 간목이 지지로 뿌리 들 곳이 없죠. 이거 숱한기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물이 너무 많게 되면 호랑이를 타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 호랑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인이죠. 지지로 인목을 말하는 겁니다. 인목.
그래서 지지로 뭐 다른 뭐 갑인이 됐건 시가 뭐 인시가 됐건 하게 되면 간목이 떠내려가질 않는데 지금 이 사주로 놓고 보기에는 간목이 뿌리 들 곳이 없어요. 자, 간목이 자의 뿌리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될 게 통금과 상생은 다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빨간색으로. 자, 통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지지로 통근할 수 있는 곳은 이 통근할 수 있는 곳은 인목과 묘목과 그다음에 진토와 미토밖에 없어요. 통근할 수 있는 것은 해수도 있어요. 해수. 이 안에는 지장간이 여기는 인중에는 간목이 본기고요. 묘는 을목이 본기죠. 그 다음에 진에도 을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미에도 을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해수에는 장생된 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이런 데는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자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를 둘 수는 없어요. 물론 수가 간목을 생하긴 하죠.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부평초처럼 개구리밥처럼 뿌리를 못 내리고 물 위에 떠 있느냐 그런 차원의 개념이거든요. 통근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감목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근데 수가 있어서 목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못 내리고 부평초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요 개념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 무토가 없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개해년이다라면 이건 다 부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 술토로서 왕수를 제방을 해야 되는데 제방하기가 녹록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간목이 무토를 파하는 것이 병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이 이때는 이 인에다가 뿌리를 둘 수가 있죠. 이거는 통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숱한 기운 안에 이 경우에는 임계수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범람하진 않아요.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간지의 원령인 자수를 빼고는 타 간지에 수가 하나도 없죠. 화토목만 많아요. 이런 경우가 약간의 겨울에 가뭄이 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솔직히 겨울에는 물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물이 많게 되면 얼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령에 있는 자수만 있어도 물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급선무는 뭐예요?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죠. 조후. 그래서 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간목이 뿌리도 있고 원령의 이 수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무가 이 물의 생조를 받을 수 있죠. 이 병화가 따뜻하게 해지니까 이 수가 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토가 있게 되니까 뭐 있게 되는데 이때 이 무술토는 좀 약간 병이 되겠죠. 오히려 수를 너무 제압하는 그런 폐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때는 간목이 이 토를 제해 주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까 임신시와 같았을 때는 이 간목이 무토를 파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다시 병인시가 됐을 때는 토가 많게 되면 오히려 사주국세가 겨울이라 하더라도 건조해지면서 수가 마르게 될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오히려 겨울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무술토를 이렇게 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글자를 보면은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어떤 자연적인 현상, 이 사주 여덟 글자가 음양오행의 이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자연, 이 모든 것들이 음양오행의 이치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대입해서 보다 보면은 사주를 보는 이제 안목이 좀 트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살이라든가 뭐 어떤 뭐 이런 뭐 12신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런 뭐 그 12운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육신 이런 걸로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렇게 음양오행의 이치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그냥 육친론이나 신살만 배우신 분들은 편하긴 합니다. 그 뭐 3개월, 6개월 뭐 속성으로 빨리 배울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 자월에 어떻게 돼야 된다. 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조건이 갖춰줘야 좋은 사주가 된다. 이런 거 좀 이렇게 알아보기가 좀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좀 많이 걸려요. 하지만 명리를 좀 깊이 있게 좀 내실 있게 좀 배우려고 하면 좀 시간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냥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진정한 어떤 깊이 있는 사주 명리학의 이제 진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고 많이 부족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만큼은 열심히 설명드리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